7화 스파이스 걸스의 서울 나들이. 영국 팝 역사상 가장 성공한 걸그룹 스파이스 걸스. 199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그들은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앨범 판매량 8,500만 장, 빌보드 차트 1위 9곡, 그리고 수많은 상들. 그들은 팝의 전설이었죠. 하지만 2025년 그들의 영광은 과거가 됐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거든요. K-팝이라는 이름으로요. 2024년 기준 K-팝 그룹들의 글로벌 앨범 판매량은 전년 대비 400% 증가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는 1000억 뷰를 돌파했고 빌보드 차트를 석권했죠. 서구 팝스타들은 당황했습니다. 대체 저들의 비밀이 뭐지? 그중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전직 스파이스 걸스 멤버 멜라니 B. 그녀는 공개적으로 K-팝을 비판했었죠. 인조음악이다. 진짜 예술이 아니다. 하지만 그녀의 매니저는 새 뮤직비디오를 서울에서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시장이 원하니까요. 그녀는 마지못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한 음악이 한국의 한 연습실 앞에서 무너진다는 것을요. 과연 그녀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멜라니 B입니다. 스파이스 걸스의 멤버였죠. 90년대 우리는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워너비, 스파이스 업 유어 라이프, 투 비컴 원. 우리 노래는 전 세계 라디오에서 울려 퍼졌어요. 저는 무대 위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관객들과 하나 되는 그 순간. 그것이 제 인생이었죠. 하지만 시간은 흘렀습니다. 스파이스 걸스는 해체됐고 저는 솔로로 활동했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죠. 차트에도 잘 오르지 않았고 공연장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다 K-팝이 등장했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어요. 아시아 음악이잖아. 우리랑 상대가 안 돼. 하지만 블랙핑크가 빌보드를 점령했고 뉴진스가 유튜브를 휩쓸었죠. BTS는 아예 전설이 됐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K-팝은 인조음악이에요. 공장에서 찍어낸 거죠. 진짜 예술이 아니에요. 그 인터뷰는 화제가 됐습니다. K-팝 팬들이 저를 비난했고 제 SNS는 악플로 가득 찼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맞아. 그들은 가짜야. 그런데 제 매니저 톰이 말했습니다. 멜, 새 뮤직비디오 서울에서 찍자. 서울이요? 왜요? 시장이 원해. K-팝 팬층을 끌어와야 해. 말도 안 돼요. 저는 K-팝 스타일 안 해요. 멜, 선택권이 없어. 레이블에서 결정한 거야. 저는 분했지만 계약서에 사인은 했었죠. 그렇게 저는 억지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팬들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외치며 손을 흔들었죠. 아직도 날 기억하는구나. 저는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이게 다 쇼지. 진짜가 아니야. 서울 시내로 들어왔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빌딩들이 높고 거리가 깨끗했죠. 런던이나 LA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뮤직비디오 감독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멜라니. 저는 감독 이준혁이에요. 반가워요. 내일부터 촬영 시작할 거예요. 장소는 강남과 홍대, 그리고 한강이에요. K-팝 스타일로 찍는 거예요? 준혁 감독은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멜라니 스타일로 찍을 거예요. 다만 한국의 에너지를 담을 뿐이죠. 한국의 에너지. 그게 뭔데? 다음 날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첫 장소는 강남이었어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저는 춤을 췄습니다. 카메라 앞에서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았죠. 준혁 감독이 말했습니다.
멜라니, 좀 더 편하게 해봐요. 편하게요? 네. 너무 긴장한 것 같아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긴장해. 나는 스파이스 걸스야. 하지만 다시 찍었어요. 이번엔 더 열심히 춤췄죠. 그런데도 뭔가 부족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나 늙었네. 주름이 보였고 피부도 예전 같지 않았죠. 케이팝 애들은 다 어리고 예쁘잖아. 나는 이제 경쟁이 안 돼. 다음 날 준혁 감독이 제안했습니다. 멜라니, 연습실 한번 가볼래요? 연습실이요? 왜요? 케이팝 연습생들 보면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톰이 눈빛으로 압력을 넣었어요. 좋아요. 가죠. 우리는 강남의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갔습니다. 건물은 현대적이었고 로비에는 아이돌 포스터들이 가득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거리는 비트와 발소리. 연습실 문을 열자 5명의 연습생이 땀을 흘리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안무 선생님의 구령에 맞춰 완벽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게 사람이야? 그들의 동작은 정확했고 에너지가 넘쳤죠.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연습생들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헐떡이며 물을 마셨죠.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나는 멜라니야. 한 연습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스파이스 걸스 멜라니요? 응. 와. 진짜 영광이에요. 연습생들은 제 주위로 모였습니다. 사인해주세요. 사진 찍어도 돼요? 저는 웃으며 사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한 연습생이 물었습니다. 멜라니, 하루에 몇 시간 연습했어요? 공연 전에는 4~5시간. 연습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4~5시간이요? 우리는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해요. 15시간이요? 네. 데뷔하기 전까지는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5시간?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쉬어? 주말에 한 번. 그것도 가끔이고요. 힘들지 않아? 연습생은 웃었습니다. 힘들죠. 근데 꿈이잖아요. 무대에 서는 거요. 그 눈빛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도 저런 눈빛이 있었나? 안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멜라니, 같이 춤춰보시겠어요? 저요? 네. 한 곡만요. 저는 주저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음악이 틀어졌습니다. 빠른 비트의 케이팝 곡이었죠. 연습생들이 춤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따라했어요. 하지만 못 따라갔습니다. 너무 빨랐고 너무 복잡했어요. 제 몸이 움직이지 않았죠. 1분도 안 돼서 저는 멈췄습니다. 숨이 찼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나 이렇게 약했나? 연습생들은 여전히 춤추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죠. 저는 벽에 기대 그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는 틀렸어. 연습이 끝나고 저는 한 연습생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해? 꿈은 국경이 없잖아요. 국경이 없다고. 네.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전 세계 사람들한테 노래하고 싶어요.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음악으로 하나 될 수 있잖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나보다 위대해.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제가 했던 말들이 부끄러웠어요. 케이팝은 인조음악이다. 진짜 예술이 아니다.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들이야말로 진짜 예술가였어요. 하루 15시간을 땀 흘리며 꿈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었죠. 다음 날 저는 준혁 감독에게 부탁했습니다. 감독님, 뮤직비디오에 연습생들 좀 출연시켜주세요. 연습생들요? 네. 저 혼자보다
그들과 함께 춤추고 싶어요. 준혁 감독은 웃었습니다. 좋아요. 멜라니가 변했네요. 네. 많이 변했어요. 촬영날 연습생들이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리허설을 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저는 그들의 속도를 못 따라갔죠. 하지만 연습생들이 도와줬어요. 멜라니, 이렇게 해봐요. 호흡은 이렇게 하고요. 걱정 마세요. 천천히 해도 돼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이 아이들. 정말 착해. 리허설을 몇 번 하고 드디어 본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장소는 한강공원이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연습생들과 함께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마음이 편했어요. 연습생들의 에너지가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춤추고 웃고 땀 흘리면서요.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도 잊었습니다. 그냥 즐거웠어요. 노래가 끝났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준혁 감독이 달려왔습니다. 멜라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니, 완벽해요. 연습생들도 제 주위로 모였어요. 멜라니, 울지 마세요. 괜찮아. 이건 행복한 눈물이야. 저는 그들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나를 다시 살려줬어. 한 연습생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멜라니가 우리 꿈이었는걸요. 내가? 네. 저희는 스파이스 걸스 보고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멜라니는 전설이에요. 저는 더 울었습니다. 전설. 나는 전설을 잊고 살았네. 촬영이 끝나고 우리는 함께 치킨을 먹었습니다. 한국식 치킨이었어요. 매콤하고 바삭했죠. 맛있어? 완전 맛있어. 이거 런던에도 있어? 있을걸요? 한국 치킨 유명하잖아요. 우리는 웃으며 치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꿈에 대해, 음악에 대해, 인생에 대해. 한 연습생이 물었습니다. 멜라니, 무대에 서면 어떤 기분이에요? 자유로워.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지. 저도 그렇게 느끼고 싶어요. 너는 분명 느낄 거야. 곧 무대에 서게 될 거니까. 정말요? 응. 너의 땀은 댄스보다 뜨거우니까. 그리고 너의 음악은 기적보다 현실적이야. 연습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연습생들이 배웅을 나왔어요. 멜라니, 꼭 다시 와요. 그럴게. 약속해. 저희 데뷔하면 콘서트 와주세요. 당연하지. 맨 앞자리에 앉을게.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서울이 여전히 컸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들의 땀은 음악보다 뜨거웠다. 그들의 꿈은 현실보다 아름다웠다. 나는 한국에서 다시 배웠다. 음악이 뭔지를, 무대가 뭔지를.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들은 나를 다시 예술가로 만들어줬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후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K-팝은 인조음악이 아닙니다. 진짜 예술이에요. 아니, 그 이상이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젊은 연습생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하루 15시간을 연습합니다. 꿈을 위해서요. 그들의 땀은 댄스보다 뜨거웠고 그들의 음악은 기적보다 현실적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은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K-팝 팬들이 제 사과를 받아줬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줬어요. 뮤직비디오가 공개됐을 때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변화를 느꼈고 연습생들의 에너지에 감동받았죠. 한 달 후 그 연습생들이 데뷔했습니다. 그룹 이름은 리버티였어요. 저는 약속대로 콘서트에 갔습니다.
서울까지요. 무대에 선 그들을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저 아이들. 해냈어. 공연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멜라니. 와줘서 고마워요. 당연하지. 너희 정말 멋있었어. 멜라니 덕분이에요. 용기를 줘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나한테 용기를 줬어. 우리는 또 포옹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은 나를 다시 무대로 이끌었다. 나는 잊고 있었다. 음악이 뭔지, 열정이 뭔지를. 하지만 한국의 젊은 예술가들이 상기시켜줬다. 음악은 나이가 없고 열정은 국경이 없다는 것을. 지금도 저는 그 연습생들과 연락합니다. 그들은 이제 세계적인 아이돌이 됐고 저는 다시 무대에 섰어요. 우리는 가끔 협업도 합니다. 그리고 매번 느낍니다. 음악은 하나야. 국경도, 나이도, 스타일도 상관없어. 어제는 리버티의 리더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멜라니 언니, 올해 월드 투어 게스트로 와주실래요?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당연하지. 언제든지.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이 보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서울에 있어요. 그 뜨거운 연습실, 땀 흘리는 청춘들, 그리고 꿈.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한국. 나를 다시 살려줘서.